이게 야구로 치면 헤드샷 한 거 아니에요? 헤드샷? 네, 작심하고 머리를 향해서 이제 그 투구를 던진 건데. 헤드샷 하면 투수는 퇴장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이게 일부러 저런 건지 아닌 건지를 지금 놓고 다들 이러는데. 근데 일부러든 아니든 아무튼 그 직구로 헤드샷이 무조건 퇴장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벤치 클리어링 사태 다 뛰어나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됐는데. 예. 극도로 지금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자제하고 있다고 봐요. 자제하고 있다. 예, 오히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의총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자제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야구로 표현을 했는데 군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카디즈 방공 12월 구역에 이상 물체가 지금 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쪽하고 교신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대응 출격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이상 행동에는 비상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차근차근히 프로세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비행체가 지금 진입을 했으니까 방공 10별 구역에 거기에 맞게 교신을 시도하고 대응책을 이제 추진하는데 일단 12일 전에 대선이 진행되기 전에 그 대선 기간에 잡혀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재판 일정을 좀 연기해 주라.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사법부가 이거를 회피하거나 무시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자제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탄핵 이야기 또 나오니까 또 남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주장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상상만 가지고 그냥 막 덤비거나 이상물체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격추시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대응하고 일자별로 대책들을 좀 수립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주장 말고 행동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를 봐라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고법에서 속도전을 해서 다시 또 이제 그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럼 바로 그러니까 그 이제 재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대법원에서 진짜 상고 이유서 제출도 기다리지 않고 또 판결을 내리느냐 이게 지금 최대 비상한 관심사이잖아요. 비상사태로서. 그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사법부가 할 리가 없다고 일단은 믿고 싶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멍 때리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사법부가 이른바 상고장 제출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그렇죠. 이 기간을 무시한 채로 한다고 그러면 의도가 뻔한 거예요. 온 국민이 나서서 다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절차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그냥 아예 빼앗아 버리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저는 뭐 사법부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그 심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미래의 국민의 선택권, 미래에 대한 일까지 본인들이 다 관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몰상식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막아서는 게 맞죠. 설령 그렇게 한다고 그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해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헌재가요 지난번 그 탄핵 심판 인용 판결을 하면서 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일단 정치권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도 네 마음대로 그렇게 계엄령 네 권한이라고 남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 국회도 야당도 그 권한을 자제해야 돼. 이 얘기는 분명히 해줬거든요. 이 얘기가 단순히 정치권을 향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향해서만이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권한을 쓸데없는 그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 권한을 남발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아가겠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서두르는 목적이 정치 개입인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전체 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인데 국정조사 청문회 형식이 아닌 입법청문회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사위는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행안위 역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탄핵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 날 첫 공개 회의를 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단은 모든 대선 후보들의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6월 3일 대선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무위와 기재위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규탄 회견을 열고 여론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